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참 어렸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그 힘찬 날갯짓 한번 못하고 먼 산 바라보고 있는 항공주,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아실 겁니다. 업황 분위기가 참 안 좋다. 예전 이맘때 정도면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엄두도 안 나죠. 무리해서 가겠다 하더라도 다녀와서 자가격리 2주 해야 되니까 일반 직장인은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저부터 그렇거든요. 자, 요즘 결혼한 분들 제주도, 강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휴가도 이쪽을 택하다 보니까 국내로는 이 지역이 그야말로 성수기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내 여행은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올라왔다 하는데 해외 여객은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습니다. 코로나19도 해제돼야 되고 여기저기 봉쇄가 풀려야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대한항공 주가 보셨을까요? 장중에 15%까지 갔습니다. 오늘 주가가 막 비행하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나온 실적 성적표가 중요해서요. 예상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나온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런 성적을 받았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반기도 나아질 겁니다. 이런 기대감에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사가 완전 울상이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거의 유일한 흑자 회사였습니다. 어려웠는데 어떻게 잘했지? 궁금하시죠? 보니까 화물기 가동률 이 부분이었습니다. 22%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화물, 카고 매출은 작년보다 95% 가깝게 확 늘었습니다. 여객기 하부에 왜 화물을 같이 싣고 다니는 걸 우리가 벨리카고라고 하는데 여객기 안 뜨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물 운송도 안 됐죠. 근데요, 이 대한항공이 역발상을 보인 겁니다. 어차피 노는 비행기 화물이라도 싣고 나라라는 거였는데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서 공급선을 다양화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쓴 거죠. 여객기 좌석을 다 뜯어내고 화물기로 변신한 건데 한창 어려웠을 때 5월부터 여객기에 화물을 싣고 다녔거든요. 자, 이게 정말 베스트 엄지척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대형 화물기도 있고요. 자, 앞으로도 단가가 높은 방역 물품이나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적극적으로 실어서 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칭찬의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릴까요? 자, 공개해드립니다. 자, 주가가 오르는 건 실적도 눈으로 확인했고 이제 하반기도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잘해줬던 항공 화물 사업을 믿고 있었고요. 화물 운임이 3분기에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어도 4분기는 어차피 화물 성수기래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쭉 보면 제목에서도 보이시죠? 기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 떴다 비행기는 코리아 힘을 보여주는 여러 효자 품목을 싣고 보고싱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비행의 이유, 위기 속에서도 대표 항공사의 면을 잘 살려주네요. 그래서 그렇게나 다들 역발상 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에도 누군 웃고 누군 우니까요. 주식공장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웃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맞춰주셨고요. 저희 여러분께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오늘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전략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주식공장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도 좋고 느낀 점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요. 또 24시간 듣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한 주 2분 추천해서 또 차영주 소장의 책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강조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식의 그 양봉 그런 흐름들 쭉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 만나는 이분입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예요. 이데일리의 대표인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저는 사실 요즘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네. 이광수 기자님의 3집 앨범을 줄곧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특히나 역시 괜찮더라고요. 정확히 TPO를 아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들을 예정이에요. 비는 다음 주까지 온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도 많이 이광수 맞습니다. 기자님 앨범 지금 노래 성숙입니다. 네, 노래 성숙이고 네네. 예, 뭐 휴가철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하면은 네네. 또 순위가 팍팍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증권사 기자분들이 네. 너무나 일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때요, 실제? 맞습니다. 예. 사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만나는 그 취재원분들이 다 네. 이게 지금 여의도에 계시거나 이 증권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이제 인심에서 이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제 지금 배가 불러야지 이제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정보도 이제 주고 그러시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주식이 안 좋아 그러면 뭐 네. 물어보면은 할 말도 없어요. 회피하죠. 예, 그렇게 예. 되는데 이제는 할 말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여의도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예. 저희도 일하는데 뭐 신도 나고 사실 떨어지면은 사실 안 좋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떨어지면 그것도 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저희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네. 확 너무 급등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게 워낙 지금 최근에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어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투자 전략을 기사에서도 이렇게 잘 옥석가리 하시더라고요. 네. 기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최전선에 있잖아요, 정보에. 그런 부분으로 항상 금요일날 좋은 소식 갖고 오시니까 네. 저희 또 믿고 쭉 함께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깜짝 실적을 낸 대한항공 전 채널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에서 메가 기대감이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과 52주 신고가 경신한 현대차, KG케미칼 선정했는데 매일경제TV와 또 한국경제TV도 동시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인기 있는 거죠. 자,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SK이노베이션,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엔지캠 생명과학,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건설기계, 카페24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솔브레인, 넥슨GT, LNC바이오, 비덴트, 매일경제TV는 셀리버리, 비덴트, MTN이 솔브레인 홀딩스, 서현, 스튜디오 드래곤, 비덴트는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또 동시에 분석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요즘에 특징주가 좀 꽉꽉 채워서 나옵니다. 각 경제 채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어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은 매년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카페24 같은 경우는 좋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뭐 당연히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 밖으로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상 못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 좀 특징주로 좀 꼽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좀 많이 실적을
실적을 내고 가시화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KG케미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특징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의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이슈 메이커를 말씀을 해주실 텐데 네. 첫 번째 종목. 예. 첫 번째 종목은 앵커 브리핑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대한항공. 대한항공입니다. 네, 통했네요. 네, 통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대형주이기도 하고 실적 예. 시즌인 만큼 뭐 예상 밖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상 네, 외에. 근데 맞습니다. 대형 주중 앞서서 언급해 주셨지만 덩치 큰 종목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이 재편될 거다 이런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죠. 사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작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재편될 거다 이런 생각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희비가 엇갈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당초 예정된 날보다 일주일 먼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좀 이렇게 느껴지고요. 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이 1,485억 원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감소를 했지만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못 들으셨던 분들은 대한항공이 흑자를 냈다? 우리가 해외를 못 가는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못 가니까. 네. 근데 이제 2분기 시장 잠시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기 운항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돈 벌었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물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화물 매출액이 작년 2분기보다 95%나 증가해서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객기가 말씀하신 것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 사람만 네. 하는 게 아니라 하부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다른 이제 국적기들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기도 워낙 많고 이제 여객기로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네. 해서 화물을 많이 나르는 전략을 택해서 근데 그게 좀 유효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화물도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의료 기구들이 이렇게 화물할 그런 니즈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좀 화물 쪽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게 된 것이고 뭐 앞으로도 이제 화물 부문에서 영업이 이제 여객기 쪽에서 손실이 난 것들을 이제 화물기에서 모두 다 커버를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익이 났다 이런 것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이제 댓글 소통 공간에서도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잘 나왔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네. 또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짐 때문에 짐 싣고 맞습니다. 가는 거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잘했다라는 네. 부분인데 근데 앞으로 코로나19 뭐 봉쇄 정책은 여러 가지고 또 격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네. 결국 여객에서는 아직까지도 불편한 요소가 많다는 건데 그럼 2분기 잘해줬던 화물이 지속적으로 잘 돼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가 봅니다. 그에 네.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에서 갑자기 코로나 관련해서 그 의료기기나 이런 네. 것들이 갑자기 수요가 늘면서 그런 운송 수요가 늘면서 거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운송비가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많은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잠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이런 이런 이제 기기들 같은 경우가 이제 화물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쵸,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새로 나왔죠. 그리고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전자 갤럭시도 새로 나왔고 이런 것들의 물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러면서 3분기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여전히 늘어나면서 상승폭은 뭐 2분기만큼 아니겠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흑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올해 대한항공의 전체 실적도 흑자가 유지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운임이 급등했는데 이게 주춤할 거예요라는 우려감이 있어도 네네. 뭐 괜찮아요. 화물 성수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증권사도 있고 기자님의 분석을 들으니까 잘 정리가 됐습니다. 포장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해도 쉬우셨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대한항공이 5% 상승인데 오늘 장중에 더 많이
네네. 15%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9,1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중에 보니까 29,950원 선까지 올라갔네요. 네.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다음 종목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네. 두산그룹 자구안으로 이제 계열사 M&A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오고 지금까지 나왔었죠, 사실. 네, 그래서 네. 이 M&A 이슈는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매각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기자님 저는 궁금한 게 네. 두산그룹이 안 좋잖아요. 근데 네. 개중 잘하는 게 두산인프라코어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팔려고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팔기 싫겠지만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네, 시집 맞습니다. 보내는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이제 좀 위기에 처하면서 이제 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에서 이제 채권단에게 3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조건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구안으로 3조 원을 마련을 하겠다. 유동성을 마련을 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 돈 다 우리의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네. 3조 원의 유동성을 그룹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래서 두산이 돈 될 만한 계열사를 모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이었던 클럽모 CC와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 이 두 개는 이미 지금 팔렸고요. 예. 매각이 끝난 상황으로 지금 골프장 매각 대금은 채권단에게 이미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산 솔루스는 이제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게 팔렸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VC인 네오플럭스 두산 계열 벤처 캐피탈인데 이제 신한금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 건설, 두산 모트롤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얘기가 나온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뭐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그 기업을 팔까요? 그러나 돈 되는 건 다 팔겠다. 우리가 일단 살아야지. 네, 맞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체가 살아야지 뭐 기업이 존속되니까. 네. 자,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이슈가 나온 이후에 오늘 1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현재 6% 상승세, 상승폭은 줄여냅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자,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을 해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적합한지 검토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 두산인프라코어 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주 지분 36%인데 이 지분 가치가 5,6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서 이제 매각 가격은 뭐 1조 원 정도로 될 것이다. 이런 업계 분석 나오면서 우리 신고가니까 그냥 쭉 올라갔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나오면서 예, 주가 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당초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에 현대건설기계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데일리 TV에서도 특징주로 이제 선정한 바가 있는데, 아. 예,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서 2위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2위 업체가 1위 업체 사게 되면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고, 뭐 마켓 쉐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사실 네. 뭐 사모펀드가 한다거나 뭐 갑자기 중국 업체가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주 탄탄한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로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힘을 키운 기업인데 중국이 홀랑 가져가면 네네.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뺏긴 느낌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여기 뭐죠? 그 현대중공업에게 물어봤어요. 네네. 정말 인수할 거냐고. 맞습니다. 그 답변 나왔어요? 답변이 아직 예, 안 나왔습니다. 아직이요? 예,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 아, 시한이라서 예, 예, 아마 예. 오후에 장 끝나고 예,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주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올 예,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는 벌써 9시 좀 넘어서 현대중공업 관계자 발로 이렇게 사실 무근이다 좀 이런 그래요? 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예, 그것 예, 때문에 예. 그 기사의 진위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멘트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M&A 이쪽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서 이게 이 기사 뜨면 네. 전화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예, 이게 예, 예. 그냥 일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쵸. 맞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정말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지고 네. 정말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확정이 됐다고 하지 않고서는 이게
특히 보면 지금 되게 이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예. 이 단계에서는 인정할 수가 그렇죠. 없고. 약간 조심스럽고. 네, 맞습니다. 위에서 혼날 수도 있잖아요. 말 조심하라고. 그럼요.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주관사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네서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정말 결정된 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이 기사로 뭐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장 마감 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공시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그러네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판단을 하셔서 아마 그러게요. 지금 뭐 혹시 포지션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중공업 어쨌든 두산 인프라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사서곡 네. 줄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고 맞습니다. 오늘 6시? 네, 네, 6시 전에 네. 6시까지 네. 답변 시한하는 것으로 네, 이제 예.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꼭 맞습니다. 주시하시면서 보시기 바랄게요. 두산 인프라 코어였고 자, 세 번째 이슈 특징 좀 가볼게요. 네, 세 번째는 예.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요새 주위에 보면은 나 이번에 전기차 뽑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놀랍게도. 전기차가 그냥 막 가요, 막 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지비도 저렴하다고 하고 네, 좀 네. 이제 하는데 네.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유도 그렇고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크게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이들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전기차주 같은 경우에는요, LG화학이 최근 그 시장을요, 막 들썩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후발주자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따라오곤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종목으로 그러니까요. 꼽히는데 예, 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주로 이제 정유 사업부가 있으니까요. 근데 정유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초반에는 뭐 LG 화학만큼 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전기차도 나름 이쪽 사업도 있는데 전기 배터리 사업도 있는데 또 좀 저평가됐다. 좀 이런 저평가, 예. 평가가 받으면서 다 그나마 좀 뒤늦게 좀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함께 특징주로 거론됐던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쪽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인수해서.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쳤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존에 좀 안 올랐던 것들, 뭐 이런 어. 것들 위주로 좀 이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양새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글로벌 6위 기업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상외로 이렇게 좀 높다 생각하고 네, 있고, 네. 뭐 2025년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글로벌 뭐 톱티어 넘버 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유나 화학 쪽이 사실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좀 SK 이노베이션이 좀 이렇게 좀 그 주가에 좀 힘을 받지 못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약간 후행적으로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또 오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 네. 이제 정유나 이제야. 화학은 다 그 악재는 다 반영됐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서 네, 이렇게 분석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렇게 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2차 전지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못 올랐던 종목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던져지고 있거든요. 매수 물량이. 네네. 후발 주자들이 오늘 튀어 오르는 흔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이 셋 형제 중에는 가장 늦게 했지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SK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이슈가 또 있어요. 내년에 순차적으로 시장에 대비를 합니다. 네네. 이 기대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SK 바이오팜의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식지 않아서 네. 사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 SK 그룹이 아니어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그룹이 또 뭐 하나를 내놓는다,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중에 SK IET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그 배터리 제조할 때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와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 주관사를 이제 네. 선정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주관사를 최근에 선정한다고 하면은 뭐
한 내년 초 내년? 아니면 빠르면 올해 말 이렇게 상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 평가를 받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으로 좋은 이렇게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자회사 상장 이슈, 기업 가치가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쪽에 있습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 5거래 연속 쉬지 않고 왔고 오늘도 11% 넘는 급등세 현재 주가에서 시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너무 의미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매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잘 들었고요. 네, 이대리 감사합니다.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전격 분석, 색다른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야, 오늘은 좀 이제 오후장 되면서 하락 전환이 되네요. 네, 예.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싶었는데 그런데 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오전 정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현재 지금 일부 그 시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지수가 급락세로 시연을 했거나 하락 전환했다라고 어떤 확신을 갖기는 또 어렵죠. 또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미국 증시가 5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급상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몰리고 있고 오늘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이럴 때는 좀 위축이 되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갈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조정기에도 개인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다소 좀 위축이 됩니다. 더군다나 8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하다라는 것은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는 건 간다. 이게 현재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행 관련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한 7% 정도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지아 아나운서는 휴가 언제 가시죠? 휴가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휴가가 정하지도 못했어요. 자체적으로 많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연말? 보면 이렇게 휴가를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호텔 신라도 한 2.7% 올라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호캉스가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텔에서 푹 쉬는 거, 푹 어디 쉬는 거, 나가지도 호캉스.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예. 호캉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호텔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는 또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어쨌든 휴가를 예, 떠나셔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파라다이스가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고 물론 오늘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여행에 대한 해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제가 굳이 파라다이스를 꼭 집은 게 파라다이스나 호텔 신라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목으로 한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2차 전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진짜 왜 그냥 말을 이런 더듬으시죠? 표현, 네, 점점점 너무 잘 가니까. 예, 너무 잘 갑니다. 네. 근데 좀 거품이 이제는 좀 끼지 않았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용기 있는 분들의 얘기인데 2차 전지 물론 중요합니다. 2차 전지가 저도 추천을 좀 드린 바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추천을 드린 이후에 거의 뭐 한 15% 가까이 상승세를 시연을 했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제가 조심스럽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네, 이게 네. 이제 증시죠. 증시는 예. 추천했다가도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뀌면 매도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그렇죠. 너무 때문에 또 급등하면은 그렇죠. 지금 예. 단기간에 제가 추천을 드린 이후에 15% 이상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어요, 그 정도. 이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밸류를 땡겨왔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해 보면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목표 주가 제시를 어려워하십니다. 천장이 그렇죠. 어딘지 확실하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동력을 막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또 다수 있다. 그러나 가격적인 부담도 무시 못한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자 이제 오후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오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꺾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를 오늘 팔아야 된다. 뭐 여행주를 오늘 팔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 장세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후장 전략은 조금 아무리 조정을 받을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추천 종목은 없는 대신 오늘 제가 준비해온 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예. 순환매 장세 지금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과연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추천주 대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섣부른 추천주보다는 그게 맞을 예,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상태에서라도 나름대로 아주 세게 물려 있는 거 아니다라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몰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을 좀 줄여서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종목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업종에 중점을 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이에요? 예, 업종이. 그러면 IT 하나, 바이오 하나, 2차 전지 하나, 그다음에 뭐 여행 관련 하나, 네. 그다음에 뭐 그 언택트 하나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업종에 특히 대장주만 하십시오. 대장주. 예. 대장주가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장주만 가는 지금 장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돌고 돌면 대장주가 갑니다. LG 화학이 가면 LG 화학만 가지 나머지들 물론 2차 전지는 좀 여래입니다만 카카오가 가면 카카오만 가지 다른 것들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인식하시고요. 업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도로 한 5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4개에서 5개 정도. 너무 많아도 수익이 안 나고 너무 적어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업종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한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면 한번 팔아주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를 들어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팔고를 적절한 타이밍에 많이 올랐으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많이 떨어지면 다시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재밌게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매일매일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일단 조정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 바구니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반도체 종목만 쭉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골라서 업종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 그 중심이 아닌 업종 중심. 업종 중심으로 그리고 주도주, 맞습니다. 대장, 힘이 있는 예. 애들만 이렇게 포섭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네요. 저도 오늘 한번 좀 이 방송 끝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즘 포트를.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이제 수익권이긴 한데 예. 남들보다는 못 오르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배울 게 있죠. 이제 뭐 충분히 수익권으로 뭐 네. 지금 끝난 장 아닙니다. 끝난 장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지영 아나운서도 지금 수익을 뭐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잠깐 좀 잔소리를 드리면 내가 수익이 났다라는데 일단 안도하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점검하시면 예. 지금 장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붉은 기둥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차영주 수장님이 매일마다 시황을 봐주시기 예. 때문에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1시 25분이고요. 차영주 소장님의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한 주에 2분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책도 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샵 3772 하루에 2분씩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협찬 걸린 그 차영주 소장님의 책을 원하시는데요. 저희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시청자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영호님과 그리고 스나이님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샵 3772에 제가 영호님입니다. 스나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고 저희가 마음을 내서 최대한 주식 투자, 실전 투자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식공장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청원 본부장님 들어오신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네.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템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길래 시스템 트레이더라는 필명이 붙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예.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차트를 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을 것이고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본적 분석 등이 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통한 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또한 구체적으로는 4거래일 안에 4%의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로직을 형성을 하고 있고 4거래일에 4%? 네. 오. 의외로 재미가 있는데 오. 구체적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예. 자기 상관이라고 하죠. 오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전일 주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통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상관에 입각해서 어떠한 로직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 로직? 약 6년 정도 검증을 거친 끝에 다행히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스템 트레이더 AI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AI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감정에 휘둘려서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세돌하고 AI를 한번 붙었을 때도 AI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성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성적인 판단을 잘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스템 트레이더 이청원 본부장과 앞으로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종 경제 채널을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 콜마 B&H, 한컴 MDS, 옴니 시스템, 그리고 다날, 정다운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큐리언트, 넥슨GT, 파버나인, S넷, DR잼을 제시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만도, 강스템 바이오텍, 유니셈, 그리고 에코바이오, 신한지를 CJENM을, MTN이 화신가, SK텔레콤, 이오테크닉스, 팜스토리, 코리아나, 미스터블루를 제시했는데 화면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이 종목이 맞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원고도 갖고 계시죠? 네. 예, 이쪽에서 1위, 4위를 골라주셔야 돼요. 가장 잘한 베스트 채널 뭐라고 보셨습니까?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데일리랑 매일경제 중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오늘은 결과는? 매일경제를 제가 손에 약간 들었습니다. 비교는. 예, 왜 매일경제가? 그런 예. 거죠. 지금 시장이 어쨌거나 좋은 상황에서 네.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군이 많이 포진된 게 매일경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도나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일경제에 조금만 더 손을 들어 주었고요. 네. 반면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포진된 곳은 한국경제였습니다. 아.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언제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베타 계수가 1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갑니다. 안정적으로 운용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sek터는 매일경제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섹터 한국경제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분석계의 AI 지능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좀 믿음이 가네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일단 관심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첫 예. 번째는 정다운이에요. 정다운. 이데일리 TV 거네요. 예, 정답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준 네. 아마 제일 좋은 종목을 정말 뽑았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 그래요? 이게 네. 정다운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왜 그럴까요? 하냐면 예, 사실 예.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그리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군 또한
그 신선이나 육가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모 사업이라고 하죠. 네. 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아웃도어 상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의 측면에서는 아쉽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워요. 하지만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정다운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가의 선형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 지난 3월 19일 이후로 지금 주가가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시장 상승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선형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잘 줄 수 있는 종목 그런 측면에서의 정다운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정치 테마죠. 네. 아시는 것처럼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이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낙연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이었어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대권조사 지지도 선호도에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 오, 2시간 전에 오늘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총 판도를 보게 되었을 예, 때 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나오면 언제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진보 진영이 되든 보수 진영이 되든 어느 정도는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이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 결국에는 테마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 그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다운이 뭐 정치 테마주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뭐 흐름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 이거 찾아봤더니 오리 이렇게 뭐 가공해서 먹거나 네. 여러분 또 따뜻하게 오리 털 네. 이런 거 가공한 그런 기업이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다운이 앞으로 주가가 괜찮게 갈 거라고 해서 관심주로 또 꼽아주신 건데 네.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비중을 조금 높게 실어 보십시오. 단순하게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낮게 싣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크게 싣고 목표 가격은 지난 2016년 12월에 기록한 6,36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보다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래도 전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테마의 꽃은 정치 테마이고 그리고 이 정치 테마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불꽃을 보이는 건 언제나 대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아직까지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그것보다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략 1년 정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 7,000원 정도까지 보고 덤비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본부장님? 종목은 예. 신한지주예요. 신한지주. 여러분들이 네, 매일경제TV의 네.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 그중에서도 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가 않아요. 반대로 빠지고 있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신한지주는 물론이고 KB든 또 우리든 이 금융지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꽤나 답답하다 하더라도 한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사죠. KB, 우리 하나에 비해서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월등히 개선되고 있고 비이자 부분에서의 판매량 증가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금융지주사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신한이에요. 그래요? 그와 함께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과 금리죠. 한국은행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는 결국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신한지주는 물론이고 기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현 시점에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목표 가격은 조금은 짧게 잡아야 됩니다. 대략 37,500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 세 번째는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이건 이제 화장품. 네. 네. 사실- MTN의 관심주. 네, MTN의 관심 종목이었는데 예. 사실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리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한알령 해제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네.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리아라는 그래도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저에는 중국 한알령 해제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기존 동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화장품 섹터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게 코리아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동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꽤나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어요. 최근 1년 기준 최고가인 5,980원 이 가격대까지는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리아나를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 6,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면 아마 네. 단기간에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수가 오늘장 들어오고 있고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코리아나. 자, 이제 본부장님의 관심주, 첫 번째 관심주의 주식공장에서 말씀하시는 네. 뭘 저희가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시장이 좋죠. 시장이 그러면 좋죠. 당연히 예.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네. 증권주가 시총 상위 100위권 종목 중에 있는 종목 중에 예. 정확하게 키움증권이 제 눈에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요? 기술적인 흐름이나 실적 그런 것보다 딱 예, 하나 예. 우리가 금융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베타 계수라는 게 있죠. 시장의 민감도와 동사의 민감도 그 둘의 관계를 뜻하는 건데 키움증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사 중에서 아마 베타 계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럼 키움증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 말인즉슨. 예, 코스피가 들어간다는 의미와도 음, 동일하겠죠. 개인적으로 네. 저는 코스피가 2,600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감안한다면 키움증권 지금 자기 딜링은 물론이고 IPO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대략 10만 6천 원 정도인데 네. 지금 들어가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약 30%까지도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5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키움증권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8월 5일날 52주 신고가 11만 3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30%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라인을 이렇게 쭉 제시해 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어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그런 증권주 중에 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주 키움증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 했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님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만나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다음 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다음 주 12시 50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세요. 고맙습니다.